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뒤집어 볼까요? 흔히 정치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가는 걸 조문정치, 문상정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의 장인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대거 문상을 간 건데요. 이 새정치연합의 문상정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죠? 안철수 의원의 장인이. 예, 그렇습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 문재인, 정세균 의원 등등의 많은 의원들이, 정말 많은 의원들이 문상 갔던데요. 예, 맞습니다. 빈소가 장인이 살던 여수 장례식장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서울에서는 뭐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그렇죠. 이 동료 의원들이 거의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예. 가장 먼저 간 사람은 박주선 의원과 그리고 안 의원과 함께 당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의원.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세균 비대위원,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등등 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또 조문을 했고요. 예. 조문을 했을 때 그냥 위로만 한 건 아니고요. 정치얘기도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던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여당이 비밀로 하자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 얘기가. 특히 문재인 의원도 같은 날 이제 빈소를 찾았는데요. 안 의원을 위로한 뒤에 상가에서 정치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또 오신 분 있죠? 화제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정현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 지역구가 여수 바로 옆인 곡성 순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문을 다녀가기도 했고 위로를 해서 또 주목을 끄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장인이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산책하실 심장마비 이런 거. 예.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본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모습도 못 뵀고. 맞아요. 그다음에 고인을 마지막을 함께 하지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조문해 주는 것 더 고마웠을 수도 있겠어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 텐데요. 고마움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고마움일 겁니다. 고인을 함께하지 못했다 이런 죄스러움도 있었을 텐데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니까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됐겠죠.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예. 둘째는 정치적인 측면으로서의 고마움인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고마움은 뭡니까? 네. 이 안 의원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안 의원실에서 초등학생이 보낸 기러기 글 제가 올렸다 이러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행간에서 소개하셨죠. 이 기러기는 동료가 대열에서 이탈하면 죽기 전까지 옆에서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730 재보선 공청 파동 겪고 당대표 사퇴한 이후에 안 의원 마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동료도 별로 없다. 나는 그냥 홀로 쓸쓸히 버려진 기록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외로웠을 거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당 의원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위로를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안 의원 입장에서 정치적 측면으로 봐도 고마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공천 파동 겪었을 때 공천 파문의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이윤석 의원이 이번 빈소를 차리고 할 때 발로 뛰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 당시 안철수 의원 떠나라라고까지 했던 그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많은 도움을 줘서 혹시 이번 기회에 화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요. 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전당대회 이후에 7개월 정도 안 의원 안 만났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찾아가서 만나게 됐으니까 해묵은 감정이 조금 그래도 좀 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정치는 정치고 인간적인 도리는 도리니까 한 번 문상 왔다고 해서 금방 서로 화해하고 갑자기 앙숙이 친해지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문상 정치를 그렇게 또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에 온 사람은 잘 기억 못해도 부모님 상에 온 사람은 꼭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온 사람, 위로해 준 사람은 더 많이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다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석할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인간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 찾아와준 동료들이 뭐 그 고마울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쌓인 감정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안희원 입장에서는 새정치연합으로 통합한 뒤에 처음으로 당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독자적인 세력일 때하고 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당 안에 그렇죠. 들어간 것과 이런 걸 피부로 느끼는 기회였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요. 안희원은 사실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희원이 제3신당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돌고 있거든요. 혹시 또 따로 나가서 제3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있는 건데. 새정치연합 내에서 새가 너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송호창 의원을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당직에서 지금 다 손을 뗀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찾아가서 다독이면 어떻겠느냐. 다독일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손학규 전 대표는 문상을 가지 않아서 이걸 두고도 좀 얘기들이 분분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상 정치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문상을 가기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들이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안 간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역시 문상 정치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문상 정치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간 거다. 예, 맞습니다. 아하. 지금 뭐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강진내에 있는 흑집에서 무건 수행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안희원 장인 빈소에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또 다시 뭔가를 도모하는 건 아니겠느냐. 아하. 자꾸 연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안철수, 손학규 두 사람이 손잡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소문들 계속 더 커지고. 예, 맞아요. 이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좀 차단하는 효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문상정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참 푸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문상 정치의 이면을 짚어주셨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죠.